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BSV, 퀀텀, 리플 이렇게 세 가지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그 예전부터 작년 하락장부터 제 영상을 쭉 보셨던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댓글 쓰시는 것도 이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중에 채널 운영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일단 채널 운영 목적은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초보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가 하고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 채널입니다. 중간 이건 생략을 하고요.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신규로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물론 차트 설명드릴 때 지금 이제 매도 관점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리딩처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해서 내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떠먹여주는, 그냥 밥을 먹으려고 하는, 내가 밥을 진짜 떠먹고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준 고기만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채널 운영 목적이 저도 성장하는 거고 저도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채널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채널에 이제 진짜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게 채널의 운영의 목적입니다. 근데 공부 안 하시는 분, 안 하고 그냥 이제 리딩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만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시장이 상승을 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나구가 되는 게 목표인데 전나구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5% 정도 될 거라고. 만약에 이제 구독자가 2만 명이다라고 하면 한 1000분 정도가 저는 전나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채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짜 지금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구나, 이 시장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전나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 되자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하게 짧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버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의미 없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런 투자 행위를 계속해서 할 건데, 죽을 때까지 하는 투자 행위에서 내가 그 돈을 계속해서 복리로 이제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 돈을 벌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좀 더 이제 읽어볼게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책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는 책임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책임을 그냥 남들한테만 전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 댓글 보니까 진짜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남 탓하고 부정적으로 글 쓰시고, 절대 못 간다, 뭐 알트코인 가나보자, 알트코인은 뭐 영원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뭐 별의별 지금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본인 책임인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투자 행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 없이 누군가한테 책임 전가하는 분들 치고 저는 돈 버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음가짐부터 가지셔야 된다. 투자는 내 책임이다라는 거. 그리고 댓글 작성하실 때 해킹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 금액이나, 지금 또 아직도 이제 투자 금액 적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나 암호화폐 수량 금액을 공개하지 마시고 비중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으니까 댓글 남겼는데 답변 없다고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욕설 즉각 삭제하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댓글도 경고 없이 삭제합니다.
긍정적이면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 질문, 정보로 댓글을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여러분들 이제 글을 쓰실 때, 댓글을 쓰실 때 시간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는 건데,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진짜 좋은 기운의 에너지가 있고요, 나쁜 기운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기운의 에너지를 쏟아냈을 때 저한테도 다시 그 좋은 기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기운을 쏟아내면 그 나쁜 기운을 쏟아내면서 쏟은 그 시간도 손해고 그 에너지도 손해인 겁니다. 그 에너지도 다시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 긍정적이라는 게 무조건 뭐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비관적인 마음으로만 이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당연히 항상 이 상황에 있는 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고 이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여기 있는 게 짜증이 나고 그러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조금만 수익 진짜 조금만 나도 그냥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나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 뭐 이런 하락, 제가 봤을 땐 이거 하락도 아니고 아마 작년부터 쭉 하락장 경험하시면서 저랑 같이 왔던 분들은 별 이런 거 영향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예전 2018년도 말 올해 초보다는 아직도 이제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행복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별말 없으신데, 최근에 상승장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오히려 안 좋게 판단하거나 악의적인 글을 쓰거나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런 마음을 본인이 그런 글을 쓰거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부터 저는 고치셔야 된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버는 게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불행한데, 불행한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건 저는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불행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봤자 저는 얼마나 벌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현재 이제 11,700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700달러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원래 목표치가 11,700달러였잖아요. 이때 처음 이제 목표치가 11,70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11,700달러에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 닉네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제였나요? 엊그저께였나? 구독자분 중에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역헤드 앤 숄더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보시면요, 이 상승장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약간 변형된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에 상승 채널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변형된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하락 채널은 이제 벗어났고,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선도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돌파가 된 상황에서 현재 이제 지난번 목표치였던 11,700달러에 안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롱 비율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레이쇼 같은 경우 이제 왜곡이 있다라고 하면요, 일단 롱 부분에서 청산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승해준다, 이와 같이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어깨를 조금 더 만들어주면서 한 차례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 직전에 한번 떨궈주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깨를 좀 만들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떨궈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이제 전고점인 13,900달러를 다시 도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제 영상이었나요?
오전 영상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영상이죠.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저는 이제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하고 제 의견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뭐냐면,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지금 저는 이제 2017년도 5월 패턴이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5월 27일. 그래서 그 패턴대로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 줍니다. 올라와 주고, 직전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넘어가 주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어깨 만들고, 한번 떨궈주고, 올라와서, 직전 고점이었던 13,900까지 일단은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 줍니다. 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알트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여기서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 상승하는 거를 팔아서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전고점을 넘어가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물량, 그 알트코인이 조금 상승한 물량을 털어내고 비트코인으로 간 그때부터 본격적인 알트코인은 전 상승이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그림을 여기서 반대로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고점 대비해서 6월 27일부터 어깨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게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3일이에요, 3일. 지금 7월 3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요. 7월 3일부터 지금 4일이니까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그때쯤부터는 올라와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13,900달러를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900달러 돌파 시도 하는 그 순간부터 알트코인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제 텔레비토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본다라고 하면 두 번째 돌파하는, 전고점을 한번 맞고 돌파하고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돌파 시도할 때부터 본격적인 알트들이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뭐 리플이든 다른 뭐 대형 알트코인들이 큰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알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계좌도 그래요. 실제 계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계좌가 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내 포지션이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정심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되고 잠잘 때마다 불안하거나 두 다리 뻗고 못 자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 포지션을 한번 돌아봐라. 본인 포지션을 돌아보고 내 포지션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두 다리 뻗고 자려고 하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알트코인 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비토님 의견과 이제 제가 보는 뷰가 이제 비슷하고요.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알바트로스님, 오늘도 또 그런 비슷한 의견을 몇 분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의견이 약간 갈려요. 그 알바트로스님 의견처럼 비트코인이 전고점, 이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2017년도 고점인 2만 달러까지 올라와서 2만 달러를 넘어갈 때,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2016년도 넘어갈 때, 2017년도 그와 같은 흐름대로 2만 달러를 넘어갈 때부터, 그때부터 2만 달러 터치 후에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땐 알트코인도 3개월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리플 차트를 고점과 고점, 리플 XRP 차트 잠깐 볼게요. 리플 달러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지금 차트 관점은, 저는 이제 지금 자리가 이제 바닥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다, 이번 달에 리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채널을 그리게 되면 이 채널 저점이 좀 낮아집니다. 각도가 좀 완만해지면서 올해 이제 한 10월에서 뭐 11월 이 사이부터 이 채널 바닥에 터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전고점 2만 달러 도달할 때 그때 알트코인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의견, 지금 저하고
지금 텔레비토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비웨이브님도 이제 비슷한 의견 써주셨는데 이따 볼게요. 비웨이브님하고 해서 몇 분은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몇 분들은 또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전고점 터치하고 그때부터 알트코인 올라갈 거다. 그래서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부터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BSV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SV가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는 그나마 이제 가장 강한 흐름, 물론 이제 다른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뭐 링크라든가 다른 이제 코인들도 있는데 그런 코인들 말고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제 BSV가 보시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과 200일 이평선을 넘어가 준 이후에 안착을 해줬죠. 안착해주고 여기서 지금 단기 이평선 15일 이평선과 이제 5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수렴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1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저는 이제 BSV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거다.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BSV가 저는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퀀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 BSV 퀀텀 리플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BSV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있죠. 이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해 있고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을 이 장기 이평선 위로 다 당겨 놨습니다. 근데 이제 퀀텀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장기 이평선 밑에 있으면서 일단은 50일 이평선 그리고 15일 이평선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놓고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이라든가 다른 15일 이평선 밑에 있는 뭐 스텔라루멘이라든가 이런 코인들보다는 퀀텀이 좀 더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이제 이와 같이 좋은 흐름이 있고 일단 BSV보다는 좀 약하지만요. 위치를 보면 퀀텀 같은 경우도 약간 이 대칭, 이 중심을 그 6월 1일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대칭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회된 숄더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대칭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을 6월 1일 수직선을 이제 그려보면요. 완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이렇게 겹치는 거 데칼코마니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만들어졌던 뭐 어깨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왼쪽 어깨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이때 하락했던 모습과 같은 상승이 저는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승해서 지난번 저항인 7만 사토시까지 올려주고 7만 사토시까지 올려준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역으로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서 이 15일과 50일 이평선을 장기 이평선 위로 지금 BSV가 만드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파해서 넘어갈 것으로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볼게요. 리플은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 이제 직전 저점이었던 3,300사토시 지금 오늘 이 직전 저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 일단 여기서 저점에 거의 닿아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해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저는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매수 자리지 이거를 지금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물론 알트코인들 중에 뭐 링크라든가 지금 만약에 BTC 마켓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는 지난번에 라이트코인도요. 라이트코인은 제가 매도해서 아직 안 올라간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을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매도 관점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거의 이렇게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일 이평선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에 지금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들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일매일 상승합니다. 매일 예를 들어서요. 500원부터 매일 상승해요. 500원, 520원, 550원, 560원,
600원, 610원, 620원 매일 상승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팔겠는지.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아무도 안 파는 거고 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어찌됐든 내일 10원이라도 오를 텐데 팔 사람은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 흔드는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흔드는 과정은 필요하고 지금 이제 멘탈 약한 분들이 못 견디는 분들 아니면 뭐 자기가 여윳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급한 돈을 땡겼었거나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급한 돈을 땡겼었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가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로 확신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차트 공부하고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확신 가졌는데 자금 관리가 안 돼서 무리하게 배팅하면 그건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지 않았을 때 매도하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래서 당연히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과 자금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목 그리고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통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리플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주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5주째입니다. 5주째인데 지금 이제 4주간 잠깐만요. 갑자기 벌레가 4주간 지금 이제 음봉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5주째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5주째 음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지금 음봉이 아래 꼬리가 되고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봉 마감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뭐 저는 비트코인 흐름이라든가 알트코인들 위치상 봤을 때 알트코인들은 거의 다 저는 이제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3개월 뒤에 알트코인들 갈 거다. 뭐 3개월에서 올해 연말 돼야지 알트코인들이 갈 거다라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매일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서 그냥 지금 400원, 500원에서 앞으로 3개월 더 횡보합니다. 횡보하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 3개월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기간만큼 더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3개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3개월을 더 횡보하게 되면 이 3개월 횡보한 것만큼 이 리플 채널에 이 채널의 상단부가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채널 예를 들어서 채널 고점에서 팔 건데 지금 채널 고점에 닿는 거는 85불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3개월 뒤 2019년 10월이 아니라 2019년 연말의 채널 고점은 134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오히려 400원, 500원에서 3개월 동안 우리가 추가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큰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그러니까 제가 꼭 틀린다고 해서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도 좋은 거고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뭐 알바트로스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도 그렇게 진행돼도 좋다. 나쁠 게 없다. 어차피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해서 가는 거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기다려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늦게 가든 아니면 지금 당장 가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장 뷰는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차트는 여기까지 하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먼저 이제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토님 의견은 이제 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최세훈님부터 최세훈 TV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나갈 것 같아요. 최세훈 TV님이 써주신 거 볼게요. 잠깐만요. 찾았습니다. 저도 방송보다 적는 건데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른 코인 때문에 신경 쓰이고 이장님 말씀대로 알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하나만 존버하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혹시 지금 알트코인 갖고 있는 거를 매도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지금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본인 선택이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제 바닥이잖아요. 물론 알트코인들 중에 최세훈 TV님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 고점에 있는 알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뭐 3개월 지금이든 아니면 3개월 뒤에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알트코인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트코인 그때 매도해서 원하시는, 만약에 비트코인을 나는 그냥 비트코인 한 종목만 들고 가겠다. 어제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팝팝님이었나요? 비트코인 한 종목만 투자하신다는 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보다는 저는 한번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재정비하는 시간,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상승, 그 다음에 알트코인 상승, 이 사이클이 한번 끝났을 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 될 듯. 벡트 거래소 승인, 에릭스 승인 완료. 빗썸 가두리 7월 10일부터 풀어주기. 이놈들 왜 풀까? 업비트 원화입금 7월 초부터 급등을 주고 7월 말경 8월 초순 어마한 폭등장 연출 가능성이 있다. 이때 탈출 러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일단 지금 이제 뭐 송기봉님 의견도 이제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송기봉님 의견도 이제 저랑 비슷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장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갑자기 또 차가 이렇게 폭죽이 지나는지 시끄러운데, 예, 이렇게 보시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은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 리플 차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2017년 비트가 1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원화로 리플은 계속 횡보를 하다가 3월 20일쯤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이때 비트는 하락하면 121선을 살짝 깨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가 다시 상승하는 동안 리플은 다시 횡보하다가 비트가 고점에 다다르는 12월 7일부터 상승하네요. 지금 1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을 좀 끄는 횡보로 가다가 잠깐 121선을 깨고 그때 리플이 단 며칠 만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은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두 분류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조은지님 했고요. 리플 589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589님이 이제 유즈 케이스라고 해서 트위터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실제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사용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B2B 페이먼트, 이제 개인 간의 페이먼트에 리플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제 가치를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고,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로 사용되고, 소싱 글로벌 리퀴티가 해서, 이게 이제 여기 써주셨는데 보면 글로벌 리퀴디티가 결국 이것은 달러의 주요 기능이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달러의 기능을 또 이제 리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리플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가 브릿지 통화이기도 하면서 일정 부분 달러 가치를 리플로 이전시키는 게 저는 리플의 목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대체하는 달러 가치를 이전시키는 게 리플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마이크로 페이먼트, 인스턴트 크로스 보더 세틀먼트, 시큐리티, FX 세틀먼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앞으로 이제 리플이 사용될 건데, 어제 기사였나요? 어제 기사에서 리플이 5억 달러였나? 5억 달러를 이 유즈 케이스 이거를 늘리는데, 확장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이 리플 XRP를 판매함으로써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계속해서 돈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 물론 이제 이 부분 답답할 수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개발이 실제로 되고 있지 않다. 개발이 실제로 되고 있지 않고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한 겁니다. 진짜 투자자라고 하면요. 왜냐면 내가 진짜 투자자인데 개발 안 하고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일단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순간에 자고 있는데 뭐 이거 하한가 제도도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진짜 막 7, 80%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악재 하나 나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불안한 건 없다.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개발은 스케줄대로 쭉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이거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강아지가 그 목줄을 진 개 주인을, 개 주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떨 때는 개 주인보다 빨리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뒤처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보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강아지가 강아지 주인과 같이 또 길을 걷고 어느 순간에는 또 강아지 주인보다 더 앞서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아지 주인, 그 개 주인이 그 목표대로 스케줄대로 개발을 해 나가고 실제 생태계가 구축된다라고 하면 리플, XRP는 그 강아지는 개는요. 가격이라고 하면 그 가격은 언제든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잠시만요. 다음으로 김재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제 이제 텔레비토님이 써주신 내용은 어제 봤고요. 김재홍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 사토시 차트가 2017년 12월 11일 패턴과 비슷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장님께서는 2017년 12월 11일, 예. 뭐 그때랑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그때랑 지금 보시면 5월달하고 이제 비슷하게 봤으니까요. 저는 이제 11월 14일 14일 패턴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전고점 찍으러 가면서 사토시 다시 반토막이나 세토막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 전고점에서 큰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사토시가 12월 12일 패턴을 만들면서 2만 사토시를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홍님은 지금 이제 이거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더 딜레이가 된 다음에 비트코인 전고점 가고 그 다음에 그때 XRP도 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달 뒤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 말에 올라갈 거다. 올해 말에 비트코인 전고점 찍고 올라갈 거다. 또 앞으로 3달 뒤에 전고점 찍고 갈 거다라는 분들, 그리고 좀 김재홍님처럼 지금 위치가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지금 12월이 아니라 지금 김재홍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잠깐만요. 김재홍님은 지금 이 위치가 저는 이제 여기로 말씀드렸는데 김재홍님은 지금 여기로 보고 계신 겁니다. 11월. 그래서 한 단계 더 내려올 거다. 이때 한 단계 더 흘러 내려갔던 것처럼 한 단계 더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더 내려와서 올라가도 보세요. 이렇게 크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가 11월 자리가 2500사토시고요. 지금 12월 6일 자리가 1200사토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이제 2500사토시에서 이때 12월 달에 올라갔던 자리가요. 얼마냐면 23000사토시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때 사도 10배고 이때 사면 20배입니다. 그러면 10배 먹어도 저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알트코인 BTC 마켓, 이거는 지금 BTC 마켓 목표시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량을 10배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저는 이제 3배에서 평균 5배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한 달 뒤에 반토막 난 다음에 가도 상관없다. 이와 같은 그림으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강성호님이 질문 또 2개 해주셨는데 일단 빨리 보겠습니다. 내용을.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2017년도 5월 달에 상승이 있긴 했는데 이때는 알트코인이 2~3배 뛴 것도 아니고 1.5배에서 2배 정도 올랐다. 실제 알트코인의 큰 상승은 2017년 연말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 5월 달이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올라왔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보지 마시고 수익률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상승했던 이 기간을 보면요. 이때 3월 19일부터 5월 달까지 상승했던 5월 16일까지 상승했던 알트코인들 상승률이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8290%입니다. 그리고 연말 상승은 1700%예요. 그래서 이 전분기 그러니까 3월에서 5월에 상승했던 게 훨씬 크다. 그리고 3월 빼고 그럼 5월 달에 다시 중간에 한번 상승했다 쉬고 올라갔던 이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1400%네요. 이건 1400%고 합했을 때는 이게 크고요. 3월부터 5월까지는 이게 크고 만약에
따로 떼서 5월달, 3월달 따로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말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5월달, 그러니까 5월달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3월달, 5월달 같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알트코인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도미넌스 채널 중반까지 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리플 상승해서 한 마디 정도, 아까 이제 리플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도미넌스 하단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두 번째 볼게요. 2013년부터 차트를 보면 반감기 관련 지역 분석하면 반감기 있는 해 말고 다음에 이번엔 2020년이 아닌 2021년 연말에 최고점을 찍을 것 같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4년 주기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4년 주기설보다는 이번에는 금차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 아마 제 영상을 쭉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건데 아마 그 부분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안으로 저는 진행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1-1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이나 길면 내년 3월 안에 전고점을 넘어가서 전고점의 3배 정도, 그러니까 2만 달러의 3배 정도인 한 6만 달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4년 주기설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강성훈님이 강성훈님 봤고요. 장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장채님이, 예, 이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17년 3월 6일에 비트코인이 2013년 11월에 전고점 돌파 후에 조정받고 그때부터 리플,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등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장채님 같은 경우는 그 알바트로스님 의견하고 이제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고점 터치할 때 전고점 돌파 후에 조정받고 그때 이제 리플,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들이 갔다. 비트코인 채널 중심북은 전고점이고 조정하면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폭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채님은 대략 8월 중순쯤.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 이제 뭐 한 달 뒤 또는 8월달 또 이제 10월달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연말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2만 달러를 어찌됐든 터치할 때부터 알트코인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와 같이 또 보시는 뭐 텔레비토님, 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비웨이브님은 저와 같이 같은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내일 영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XRP에 많이들 물려 계실 텐데요. 이장님이 이전 주에 말씀하셨다고 벌써 목요일 지나가는데 언제 가냐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차트상 얘기입니다만 이번 주에 상승 안 하면 안 되는 차트이긴 합니다. 그것도 이제 금요일에는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럼 장기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형국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적이 없어서 차트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외부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이 지금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얼마까지 갈지는 미정이나 2017년 12월 때 비트마켓 기준 쌍바닥 찍고 수직 폭등했던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현재 XRP 차트가 그 당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대략 14배 정도 오르는 걸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14배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14배까지는 아까 이제 1400% 했는데 14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목표를 제가 3배에서 5배를 이제 잡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이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더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차트상은 이제 분명 이번 주인데 XRP는 항상 대형 호재를 연료 삼아 폭발을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안 보이는 게 선뜻 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SBI 거래소는 아직이고 이번에 비트 움직임도 그렇고 시간이 없는데 차트에 여유가 없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상방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차트 그 알트코인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 오전 영상에서도 이제 그 알트 시즌은 언제 올 것인가 오전 영상 주제가 이거였는데, 일단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트 보는 뷰에 대해서 좀
좀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좋고, 당연히 시장에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사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팝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리플을 팔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이든 장기적인 관점이든 누군가는 리플을 팔고 있고 또 누군가는 리플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다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다양한 뷰 속에서 시장은 존재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당연히 그 시간 속에서 원래 이제 가기로 계획던 대로 저는 이제 시장이 흘러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든 아니면 뭐 3개월 뒤에 가든 아니면 올해 연말에 가든 상관없고, 그리고 좀 더 늦게 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 가니까 내가 조급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진짜 내 마음이 어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